자, 방송을 돌아볼 텐데요. KBS 주말에 좀 침체가 됐었는데 월요일 되면서 다시 반등이 기분 좋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 13%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아젠다 세팅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한 18%, 20% 돼야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죠. 상당한 그런 언론 대중들이 도미노처럼 여론을 전파하게 되는데 좀 낮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KBS 편집은 역시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타사 뉴스들은 8시이기 때문에 아직 현장이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1시간이라는 게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9시 뉴스를 포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KBS 입장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는 8시 심지어 7시로 가자는 지적도 있는데 아마 이 9시 시간대를 아마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진흙 파도의 한마을 2,000명 사망. 이거 뭐 그냥 바다 파도처럼 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건물도 통째로 옮겼다. 인도네시아에서 높이 3m 지진 해일이 덮치는 순간을 여러분들 KBS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요. 술라웨시는 탈출 행렬, 약탈 혼란. 저희가 홍수 현장을 많이 취재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런 곳 가면 물난리가 났는데 물이 없어요. 정말 가장 힘든 게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약탈과 혼란, 탈출, 실종 한국인 수색 중 이런 뉴스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재해 뉴스에서 또 일본 태풍 재해 뉴스로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상상의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편집이 좋은 편집이거든요. 초강력 태풍에 또 뚫린 일본 대책 세웠지만 곳곳에서 대혼란이 목격되고 있다 하는 소식이고요. 그런가 하면 역시 국군의 날 다른 8시 뉴스 프로에서는 대부분 톱으로 올렸는데 이게 맞지요. 9시니까 차분하게 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세 꼭지로 국군의 날을 정리했는데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강한 군대 있어야 지속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사상 첫 야간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잖아요. 기념식을 왜 군사 퍼레이드 안 하고 뭐 분열 행진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군의 날이라면서요. 그러면 국군한테 감사를 표하는 날이잖아요. 군인들 그거 퍼레이드 행진이고 하려면은 진짜 몇 달 작살 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 알잖아요. 그죠? 오히려 군인들을 위해서는 이게 낫지요. 그런데 또 트집 잡는 조중동 있었죠. 사상 첫 야간 국군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행진 대신 싸이가 공연했다. 저 이거 보면서 되게 감개가 무량했어요. 싸이가 딱 노래 중에 챔피언하고 예술인가 했잖아요. 근데 예술 중간에 누군가는 군인이었고 지금 또 군인이고 또 누군가의 가족은 군인의 가족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당당함과 떳떳함. 싸이가 군대 2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참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긴 그런데 제가 고발 전문 기자 아닙니까? 저 때문에 군대를 2번 갔어요. 사실 싸이가 산업체 병역 특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적발해서 고발했고 그게 나중에 검찰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군대를 간 건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싸이한테 무슨 뭐 언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군대를 다시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자신도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2번 군대 간다는 것이 주는 그 가위 눌림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엄청나죠. 저는 산업체 병역 특례 제도가 거의 신의 아들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공정하게 선발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선발 자체도 구멍이 많고 관리 자체도 허술해. 이를테면 막 500명, 600명을 한 사람이 관리해. 그러면 실태를 제대로 애들이 근무하는지 알 수도 없고 얘들 제대로 발탁된 건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제도 자체를 문제제기한 건데 싸이가 저 때문에 군대를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하튼 저도 군대를 좀 안 가게 이왕이면 해달라고 제가 대법원에다 탄원서도 쓰고 애를 썼는데 결국 싸이도 여하튼 이제 저랑은 개인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날 소주 한잔 했어요. 미안하다. 그런데 여하튼 이 기회가 너한테 그때 이제 말랐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싸이는 이겨낸 거죠. 그 자신한테 엄청난 위기와 고난의 시간이었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나아가서 행진 대신 공연한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피날레를 장식하는 대표 군인들의 대표 가수가 된 거예요, 싸이가. 그래서 어제 사실 저는 보면서 항상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었는데 뿌듯하다. 그리고 역시 싸이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낸 슈퍼스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68년 만에 전투기 호위받으며 국군 유해 64위가 귀환했다. 근데 KBS만 보면 이 64위가 왜 비행기 타고 왔는지,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안 나타나요. SBS에 있다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죠? 이어서 국회 대정부 질문 제기됐다. 판문점 선언 비준 공방이 있었다. 심재철 정보 유출, 국가 안보 위협, 업무 추진비는 감사 청구한다. 뭐 이런 대립하고 있는 건데, 보통은 정치부에서 선호 꼭지를 해요. 더구나 앞쪽으로, 앞 톱블록으로. 근데 지금 정치부 기사가 2개가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2개 정도도 많은 거거든요.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보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언론이 정상화되면서 국회에 많이 의존하지 않게 되고 현안 이슈별로 쫓아다니고 있다. 방송 뉴스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회가 그 대표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대의 정치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바쁘니까 대신 시키는 거잖아. 니들이 가서 정치하고 법 만들어. 근데 이 국회가 제대로 우리를 대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신규 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우리 죄도 없는데 우리 의원실 압수수색해. 여하튼 어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그리고 요거 좀 여러분들, 수출 첫 6천억 달러 전망, 사상 최고 신기록을 세웠대요. 이것도 사실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조중동은 거의 보도 안 했죠. 경기 고용 엇박자 이유. 경기는 좋은데 이렇게 수출 최고 수준을 계속 화랑세인데 고용은 왜 이런가? 정부에서는 재조정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USB 서재에 보관돼 있던 거를 양승태가 슬쩍 내놨는데 2개를 자기 집 압수수색할까봐 그냥 요거 2개로 퉁치자 이렇게 했다는 관측이 우세하죠. 저는 검찰이 일단 양승태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검찰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양승태 집 결국은 압수수색 할 겁니다. 이게 노림수, 꼼수 가지고 극복되는 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짜증 나시더라도 계속 관심을 유지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영장 발부됐다. 그런가 하면 경찰 댓글 총괄했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로부터 신청받아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BS 뉴스에는 68년 만에 국군 유해 64위가 귀환했는데 왜 미국에서 왔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 대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위에다가 참전 메달, 일종의 훈장이죠. 그리고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우리 감동적으로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조금 전에 제가 싸이를 고발할 당시에 산업재 병역 특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은 군대 대신에 민간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업무를 게을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감시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분들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장도 고발돼야 되거든요. 양가적으로. 그러려면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바로 정부에서 해줘야 돼요. 사회복무요원 500명에 대해서 지도관이 1명이랍니다. 그럼 500명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투자해서라도 정말 전문 시기에 우리가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해야 되지만 제대로 노동권이 보호받고 있는지 프로텍트도 해줘야 됩니다. 안전하게. 근데 그 두 역할을 500명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싸이 때도 문제 제기했던 것인데 여전합니다.
이거 꼭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SBS입니다. 주말 지나면서 살짝 반등,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죠? SBS 송환 유해 64위의 DNA와 매장지를 분석하니 북에서 전사한 카투사다. 여러분들 카투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태반이잖아요. 카츄샤,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버린 카츄샤라는 노래예요, 이거는. 그죠? 러시아의 아름다운 미녀 카츄샤. 그게 아니라 이건 카투사예요. Korean Augmentation, 한국 보충대 to the United States Army, 미군의 보충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의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 군인입니다. 다른 나라 군인과 동시에 작전하는 경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이해하려면 대단히 여러 가지 다층적인 다면적인 상황인데 그게 바로 카투사 제도예요. 카투사, 이음절 X입니다.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카투사.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 전쟁 때 한국군이 미군이랑 같이 작전을 벌였어요. 카투사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랑.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미군은 한국군이 없으면 역할이 못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만큼 대한민국 군인들이 월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그 당시에 북한에서 그 퇴각 과정에서 중공 당시 중공군이랑 붙었잖아요. 미군들이 사망을 많이 했는데 유해를 대거 하와이로 가서 분류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석혀 계셨던 거죠. 카투사 장병들이. 그래서 그분들 하와이에 있다가 DNA 검사를 통해서 미군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해서 왔어요. 아직 가족은 못 찾고 계신데 정말 애국자들인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애국자들인데 빨리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BS 이거 되게 보도 좋았어요. 신세계 운영 호텔에서 밀수 불법 고용 적발. 사실 단독이고 뭐 신세계에 나오니까 큰데 사실은 뭐 큰 기사는 아니에요. 그냥 밀수 몇 개 했다. 그 다음에 바텐더 그 사람 뭐 워킹 비자 없었다 이거예요. 좀 작죠. 근데 신세계라고 하는 이런 그 프레임 왁구가 크니까 기사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스브스 뉴스팀의 최희성 기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다른 뉴스 브랜드잖아요. SBS의 스브스 뉴스라고 좀 더 가벼운 그리고 인터넷 지향의 이런 뉴스를 하는데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뉴스를. 이런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계속 음악이 둥둥둥둥둥 나오면서 잘 만들었어요. 신세계는 뭐 여러분들 범삼성가의 그룹이죠. 재벌이죠.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SBS 단독인데 이건 뭐 단독까지 걸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해요. 근데 저는 참 좋은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못 앉잖아요. 그 마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화장품 숍에 계신 그 판매원들 못 앉잖아요. 근데 요거를 손님 없어도 서 있어야만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이게 왜 단독이라고 걸었냐면 쭉 보면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이 조직한 이번에 연대 투쟁이었대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우리 앉자. 그래서 앉는 투쟁을 한 거야. 그거를 민주노총이랑 우리 SBS 원종진 기자가 서로 약속을 한 거지. 우리가 가서 찍을게요. 그거를 언론 용어로 나쁜 말인데 단꼬라고 하거든요. 서로 사전에 딱 약속을 해서 가서 찍어서 단독이라고 올린 거예요. 이런 보도 참 좋습니다. 마트도 그렇고 마트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죠? 근데 화장품이라든가 이 그 샵에서 일하시는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번 보도로 인해서 좀 더 많이 파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SBS 뉴스 되게 좋았어요. 정부가 제일 싸다고 했던 갤럭시 S9 알고 보니까 세계 최저가가 아니라 세계 최고가래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김수영 기자분한테 정말 좋은 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캐나다, 중국에 이어서 4번째로 싸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 포탈 방통위 건가 봐요. 방통위 왜 하는 일마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하라는 언론 방송 개혁을 못하고 자
아마존에서 검사해봤더니 우리가 제일 비싸더래요. 미국 판매가 88만 원보다 14만 원 정도 더 비싸다. 네 번째로 싸다고 하던 우리나라 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걸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예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못지를 줘가지고 취재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공개했는지까지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 다 밝혀줘야 단독 타이틀 다 걸어도 자기 이름이 부끄럽지 않죠. 그냥 이거 정용기 의원 자료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독이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데 현장을 취재해서 방통위에다 니들 왜 이거 4등이라고 했느냐? 제일 비싼데 라고 인터뷰 추가하고 알고 보니까 뭐 삼성 뒷돈을 먹었어? 까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뭔가 추가적인 취재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MBC 기분 좋게 반등했네. 5.6%까지. 웬일이지? 하고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편집이 좋았어요. 많은 아이템을 백화점식으로 하기보다는 또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심도 있게 몰고 들어왔어요. 그것 중에 이게 제일 눈에 띄었어요. 이거는 사실 방송 뉴스사 쪽으로 보면 되게 혁신적인 시도였던 것 같아요. 바로 간다. 윤수환이. 윤수환이. 처음 본 친구인데, 이게 옛날 딴지일보가 생겼을 때 그걸 본 것 같은 경위로 되게 새로운 시도였어요. 보통 뉴스는 1분 20초에서 1분 30초. 그러면 6문장에 인터뷰 2개 짧게, 그 다음에 마지막 기자 스탠드업이 들어갑니다. 이걸 뉴스 공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별로 6, 7 센텐스로 어떤 현상과 그 갈등을 소개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계속 3분 단위로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탐사 프로, 카메라 출동 같은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3분 20초를 넘어가면 지루해져요. 계속 뭐 화끈한 영상이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저 보시기 얼마나 좀 지루합니까? 계속 보시니까. 방송 뉴스의 한계점이에요, 이게. 3분 20초. 근데 카메라 출동도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근데 바로 간다라고 하는 현장 고발 프로인데 무려 6분 20초, 6분을 넘었어. 야, 한 현장을 6분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앵커가 안 나와요. 그냥 바로 간다. 그냥 바로 가. 얘가 윤수환이야. 예. 인권사회팀. 팀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슈로 우리는 돌파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시도한 거거든요. MBC에서. 내가 무슨 MBC 홍보하는 거 같네 생각해보니까. 절대 아닙니다. 윤수환이가 그냥 자기가 뭐 이런 거 취재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하고 하는 거야. 앵커 필요 없다는 거죠. 좋았어. 그리고 문장 혁신이 이루어졌어. 그냥 여기 보면 크게 다치구나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 사각지대다. 이거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서 쿠팡 요원으로 일하면서 몰카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 보시죠. 팔레트를 절대 놔주지 말라고 써붙여놨는데 그럼 뭐 합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놔뒀단 말입니다. 이건 기존 문장을 파기한 거예요. 방송 문장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하자고 20년 전부터 우리가 얘기했는데 얘가 한 거야. 처음으로. 이게 불났을 때 미리 안 알려주면 작업자들 어떻게 대체 알고 빠져나가겠습니까? 라고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랬습니다. 없었습니다. 라면은 그냥 자기가 독백으로 하는 거야. 읽거나 말거나. 근데 이거는 상대방한테 말을 거는 화법이잖아요.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체가 바뀌면 톤의 매너라고 하는 방송의 모든 장치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대단히 그러기 때문에 혁신적인 이 방송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이랑. 이게 시작이 되고 일반화되면 MBC는 크게 변화할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상당히 제가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JTBC
헐 6.43까지 주말인데도 팍 치고 올라오네요. 결국은 그거 같아요. 손석희의 힘. 저널리즘 토크 제2에서 결국은 손석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손석희의 신뢰도가 1위인가를 겸허하게 관찰하고 자기들도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겠죠. KBS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봤을 때 결국 이 지금 국회가 난장판인데 서로 싸우고 그 와중에 여야 대표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국회가 한창 시끄러운 그 시간에 국민들 앞에서 불러 세워놓고 한번 니네 싸워봐라 내가 심판해줄게. 결국은 쭉 들어보니까 아무 얘기도 아니야. 시덥지 않은 얘기들이야 다. 여러분들 판단하셨죠? 뉴스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는 거죠. 얘들 싸우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왜 그랬어요? 24시간 옛날에 그러면은 자한당에서는 24시간 일했다고 하니까 과거에 그때는 클린카드 썼겠네요? 깨갱 아무 말 못하고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은 손석희의 힘이다. 손석희의 힘 많이 저희도 배웁니다. 하지만 손석희와 JTBC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감시하면서 더 나은 여러분들의 뉴스 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비평이었습니다.